캐런베스 연방하원의원이 LA 폭동 당시 흑인 폭도들의 리커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폭도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베스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오늘 공식 마감됐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기를 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의 장례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올해 3.1절을 이틀 앞두고 전해진 비보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중단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외 입국자 차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학교 내 마스크 의무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내일 관련 지침을 발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교를 비롯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폭동 당시 흑인 폭도들의 리커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베스 의원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폭도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베스 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4.19 폭동 당시 리커 방화를 기적이라고 발언했던 캐런베스 연방 하원 의원. 한인사회의 강력한 사과 요구에 베스 의원은 비공식적인 유감만 표명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가주 한미식품상협회와 LA 한인회관에서 만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인 업주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한 건 공식적 사과 이런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한인사회는 비공식 만남을 통한 단순한 해명에 여전히 비판적인 분위기입니다. 한인사회 전체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가 요구해 보겠습니다. 가주식품상협회도 베스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주식품상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월에 예정되어 있는 LA 시장 선거에서 아시안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장 후보인 캐런베스 의원이 한인 사회에 대한 공식 사과 여부는 한인 유권자들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오늘 공식 마감됐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 속에서도 투표율기는 높았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려 속에서도 재외선거 투표열기는 뜨거웠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선거 투표가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모두 7,252명. 전체 1,261명 등록 유권자 가운데 70%를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6일 동안 운영된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3,845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추가 투표소에서는 2,467명, 샌디에고에서는 709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추가된 애리조나 메사 투표소는 모두 231명이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재선거 투표 용지는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별세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의 장례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3.1절 행사는 빠지지 않고 매년 직접 참석했던 만큼 올해 3.1절을 이틀 앞두고 전해진 비보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유족들은 생전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풋프린트가 워낙 크셨기 때문에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를 아버님을 이끌어서 이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좀 리스펙트풀하게 좀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 한인회는 유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한인사회 차원의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3월 말쯤 예우를 갖춘 한인사회 전체의 추모 행사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큰 독립운동가의 별 랄프 한 선생이 이렇게 갑자기 타계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모든 마음을 한데 모아서 이번에 장례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1절 행사를 앞둔 랄프 한 선생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한인 커뮤니티의 깊은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인원 제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건데, 아직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거의 14만 명에 육박한 한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 그 가운데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는 고작 160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풀고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자가격리는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해외 입국자 동선을 추적하는 자가격리 앱 운영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자가격리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아버님 그 산소 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7일씩이나 그거 한다고 하니까 또 거짐 다 사람들이 마스크도 해제되고 안전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추세에 한국이 굳이 그거를 7일씩 자가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점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은 아직 한국 정부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다음 달 12일부터 해제되는데 LA 통합교육부는 학교가 결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일부터 코로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소와 주점, 그리고 체육관과 영화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에서도 마스크 의무화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각 교육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교육부마다 안전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는 최소한 이번 학기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국은 대중교통과 보건시설, 그리고 노숙자 쉘터와 구치소 등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하락한 33,892.6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24% 떨어졌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1% 상승한 13,751.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정호연 배우가 미국의 주요 영화 TV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미국 배우 조합상 세그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에 호명된 이정재 배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Oh my. 네,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이거 너무 큰 일이 저한테 벌어져서. 잠옷 긴장된 표정으로 써왔던 수상 소감을 도로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 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정재와 같은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정호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호명 후에도 한참을 앉았다가 시상대로 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받은 미국 배우조합상은 미국 영화계와 방송계의 배우, 작가, 스턴트맨 등 16만 명이 가입한 배우 노동조합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상으로 올해로 28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로 영화 부문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 재작년에는 기생충이 대상격인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화 부문 남녀 주연상에는 킹 리차드의 윌 스미스와 아이즈 오브 타미 페이의 제시카 차스테인이 받았고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시리즈 부문 스턴트 앙상블상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IT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와 IT 둘 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소식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 대표단이 처음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2차 회담을 열기로 한 것으로 봐서는 파국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조만간 2차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첫 회담 결과 우려와 달리 파국은 피한 겁니다.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на польско-белорусской границе. 회담 전 양측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듣기 위해 가는 것일 뿐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고 Скажу відверто, як завжди, я не дуже вірю в результат цієї зустрічі, але нехай спробуют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 전날 핵무기 운용 부대에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режим,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회담은 벨라루스 남동부 고멜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군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Украинская и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овели сегодня первы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ов,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которых было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양측이 합의 가능한 의제를 찾는 수준의 접점은 만들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표단에서 러시아가 극도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협상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서 여러 방면으로 빠르게 진격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수도가 곧 함락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인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함께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군도 거세게 응전합니다. 침공 닷새째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격전 끝에 남은 러시아군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Туда-обратно, откуда пришли. Они друг другие. У них нет же навигации.
не работают. Они пришли, сразу стали за дома. 수도 키예프의 길목 부차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탄 러시아 탱크와 군용 트럭뿐만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숨져 있는 러시아 군인의 모습이 목격되고 SNS에는 포로가 된 러시아 젊은 병사의 영상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4,5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처럼 현재 5km에 달하는 러시아군 행렬이 키예프로 향하고 있지만 진전은 제한적이라고 미국은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려던 계획이 흔들리면서 군수물자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авиация завоевала господство в воздухе над всей территорией Украины. Всего с начала операци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ражены 1114 объектов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앞서 키예프와 하르키우에 있는 핵 폐기물 저장소 두 곳도 러시아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방사선 누출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지금까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350여 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더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여전히 강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은 도발적이라며 핵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러시아군 장비 행렬이 5km 가까이 늘어서 있습니다. 침공 닷새가 지났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키예프를 장악하지 못하자 러시아군이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Make no mistake, Mr. Putin still has at his disposal significant combat power. He hasn't moved all of it into Ukraine. 미 국방당국은 러시아군이 민간의 인적, 물적 피해를 증가시키는 포위 전술로 바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군 당국은 사태를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핵 위협은 도발적이라며 핵전쟁에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We certainly believe and it is a principle that we must protect and preserve.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핵전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짧은 반응을 남겼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비필수 인력의 출국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러시아의 돈줄을 쥐고 손발을 묶기 위한 국제사회 제재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내보낸 데 이어 유럽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지날 수 있는 길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은 5억 유로, 우리 돈 6,700억 원어치 무기를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ever, the European Union will finance the purchase and delivery of weapons and other equipment to a country that is under attack. 이와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비행을 금지하고 러시아 국영 매체의 방송을 유럽에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 곳곳에선 러시아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Our president needs very much to take a hard line on the Russian government because this needs to stop. 유엔도 나섰습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긴급 특별총회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강력한 제재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30%나 급락하면서 루블화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 곳곳에선 대규모 현금 인출과 달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Я перестал ложить деньги в банк. Поэтому верните как было. Было хорошо.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화를 위해 현재 9.5%인 기준금리를 20%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모스크바 증권과 선물 시장을 오늘 하루 폐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의 러시아를 향한 압박 수위도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강력한 저항 의지로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맥주를 생산하던 우크라이나의 한 양조장에서는 화염병을 만들어내고 있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리비프의 한 맥주 양조장. 직원들이 모여 병 속에 맥주 대신 기름을 담아 화염병을 만듭니다. 불리한 정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선 건데 맥주병 겉면엔 벌거벗은 푸틴 대통령의 모습과 그를 조롱하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Отже, питання, чому ми вирішили займатися коктейлями молота замість того, щоб варити пиво. Відповідь є дуже проста, тому що ми можемо.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SNS엔 인접국인 조지아 선박이 러시아 선박의 구비 요청을 거부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Ясно, экипаж России, да? Ребята, мы отказываемся от бункеровки, мы отказываемся снабжать ваш пароход.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와 유타, 뉴햄프셔, 텍사스주는 러시아산 보드카 퇴출을 선언했고 SNS엔 러시아산 보드카를 화장실 청소에 사용하거나 땅에 부어버리는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Yeah, I usually do drink vodka though, so I'll have to find a vodka from a different country if that's the case. 러시아산 제품은 아예 진열하지 않겠다는 상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구글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의 움직임을 추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붙어있는 이웃나라의 국경 마을은 거대한 난민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최대 7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범 특파원이 현지에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국경을 넘은 사람도 미처 넘지 못한 사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며 노숙하는 난민들로 기차역은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고향인 오데사를 떠나온 야로스와바 씨. 뒤늦게 피난에 나선 동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Мене тут чекала. Bo właśnie siostra od 6 rano z pociągiem, ten pociąg gdzieś po prostu w polu i on bardzo powoli jadę. 앞날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W Ukrainie jeszcze zostali tak samo mój ojciec, mój wujek i oni poszli na wojnę. Sytuacja jest bardzo smutna i sytuacja jest bardzo straszna. 너무 힘들죠? Tak, bardzo ciężko i...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뜬 눈으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Или буду вообще спать, спать-то не буду. 기자가 건넨 위로에 희미한 웃음으로 답을 합니다. 네, 국경은 늘 빠져나오려는 피난 행렬로 북새통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거꾸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폴란드나 외국에 나와 일하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인데요. 조국을 지키겠다며 나선 이들 애국 청년들에게 이웃 나라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I can't just stay in Poland and let Russians destroy our independence, destroy our cities, kill our citizens. 네, 시간이 갈수록 국경 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가장 많은 피난민이 몰렸던 폴란드 국경 쪽은 교통지옥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불과 70km 떨어진 리비프에서 며칠씩 걸려도 도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대사관도 폴란드 루트 대신 루마니아나 헝가리 국경으로 탈출 희망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남은 우리 국민은 48명이고 이 가운데 7명이 국경으로 철수 중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용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필요한 카메라 성능을 시험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한반도를 촬영한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하여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으로 됩니다. 하지만 정찰용 위성 개발 시험이라는 북한 주장엔 허점이 많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고해상도라고 했지만 군사 정찰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도와 선명도 모두 떨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진들이 좀 나왔으면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2장만 딱 공개놓고 정찰 위성 광학정비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죠. 이 때문에 정찰 위성은 명분일 뿐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급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선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ICBM 기술이 추진체에서 거의 유사한 데다 지난 1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유해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1년 전부터 정찰용 인공위성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언한 바 있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전후로 위성 개발과 ICBM 성능 개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며 추가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이 청소년에게는 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인 배우 잔조가 1992년 LA 폭동을 주제로 한 청소년 소설 트러블메이커를 출간합니다. 잔조는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급증이 이 소설을 펴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역사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LA 폭동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12살 한인 중학생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성장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다음 달 22일 공식 출간됩니다. 오시교통국이 청소년에게 버스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통국은 6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유스라이드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패스는 교통국 웹사이트나 교육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 크리스티나 이 씨가 노숙자에게 살해된 현장 인근에서 또 아시안을 겨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23일 저녁 한 아시안 남성 연극 배우가 극장으로 오는 길에 여러 명에게 쫓기다 폭행을 당했다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인해 이날 밤 예정된 오프닝 공연 무대에 자신이 맡았던 배역을 포기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주민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주택세 면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귀네 카운티 정부는 올해 1월 1일 현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23,000 등의 과세 표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하와이 한인회가 내일 오전 11시 총영사관에서 3.1절 경축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회는 애초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인들의 화합 차원에서 총영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도산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했습니다.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얼굴이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선생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